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4일이고요. 지금 현재 12시 20분 PM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쁜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특수상대성 이론 말만 듣고 있었고요. 대학 다닐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 2주 정도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물리학과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 혼자 대학 다닐 때 2주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요. 오늘은 자신있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요, 이 Fundamentals of Physics 그래갖고 할리데이 레즈니크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 하나만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당시에 이 책 하나만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Modern Physics 이 책과 University Physics with Modern Physics 이 책을 함께 공부했거든요. 함께 2주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문제도 다 풀리고 그동안 헷갈리던 게 명확하게 이해되고요. 2주 전에 제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할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론을 이해했다고 생각되어도 막상 문제 풀어보면 문제가 안 풀리고요. 문제를 풀어놓고 며칠 지나서 그 문제 다시 풀어보면 또 안 풀리고요. 2주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명확하게 모든 개념이 파악이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건지 항상 의심하는데요. 그래서 제 유튜브 아이디가 호모도킨즈입니다. 오늘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단언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요, 아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문제가 풀렸다 안 풀렸다 이러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요, 진짜 이거보다 더 쉬울 수 없습니다. 모를 때는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데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겁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막상 이해를 하고 나면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별거 없고요. 제가 알고 나면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자기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맥스웰 방정식에서 고전역학적으로 문제를 풀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전자기학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전자기파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개념도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정말로 쉽습니다. 여러분도요,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일단 알고 나면요, 정말로 단순합니다. 일단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좌표계를 그리는데 이 좌표계는 고정된 좌표계입니다. 고정된 좌표계는 S로 나타내고요. 이 좌표계는 이동하는 좌표계입니다. 이동하는 좌표계는 S'로 나타냅니다. 고정된 좌표계에서 이게 X라고 하면요, 이동하는 좌표계에서는 이게 X'입니다. 제가 프라임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동하는 좌표계에서 좌표를 나타내고요. 프라임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정된 좌표계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X에는 프라임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좌표계에서 좌표고요. X'은 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좌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X'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공간상의 한 점, 이 P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S' 좌표계는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S' 좌표계에서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그 시간이 T'입니다. S' 좌표계에서 이 길이는요. 속도 V로 T' 동안 이동하니까 V, T' 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전까지 길이가 V, T'이 되고요. 요 길이는 X'이 됩니다. 그래서 요점에서 요점까지 길이는 X이고요. X는 이 길이 X' 더하기 이 길이 V, T'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시간 T는요. T'입니다. 여기서 프라임이 붙은 거는 운동하고 있는 S' 좌표계에서 측정한 거고요. 프라임이 붙지 않은 거는 고정된 좌표계 S에서 측정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X에 프라임이 붙은 값은요.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요 길이고요. T'은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 S'에서 측정한 시간이고요. 이거는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좌표 변환이고요. 여기에서 상대속도 V는 S' 좌표계가 S 좌표계에 대해 상대적인 속도를 나타내고,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상수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요 식을 X'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요. X'은 X 마이너스 V T입니다. 그리고 T'은 T입니다. 이 두 상의 식은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X는 감마 X' 더하기 V T', T는 감마 T' 더하기 V X' 오버 C의 제곱. 이거는 로렌츠 변환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식과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비교해 보면요. 감마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이펙트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요. 로렌츠 변환에서 X'은요. 감마 X 마이너스 V T, T'은 감마 T 마이너스 V X 오버 C의 제곱이고요.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요, 감마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Vx 오버 C 제곱이 들어갔고, 이 두 식에서 감마는 루트 1 빼기 V분의 C의 제곱분의 1, 이거를 로렌츠 팩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 식과 이 식은 확실하게 외우시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고유 길이와 고유 시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유 시간은 그래도 어렵지 않은데요, 고유 길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1m짜리 자를 그립니다. 이 1m짜리 자를 그렸어요. 이거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했고요. 이 1m짜리는 지구 좌표계, 정지된 좌표계, 이거는 지구의 좌표계이고요. Earth. 다른 1m짜리는 우주선 속에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고요.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는 S'로 나타냅니다. 정지한 좌표계는 S고요.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는 S'입니다. 이 자는요, 길이가 1m이고 이 자도 길이가 1m짜리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지구상에 정지된 이 1m를 관측해 보면요, 이거 관측 못해요. 이 길이를 L0라고 하고요. 이 L0는요,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을 못해요. 측정 못한다고요. 그 대신에 이 우주선상에서 T0, 이거는 처음 시간이 아니고 우주선상에서 어떤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시간에서 동시에 측정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측정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동시에 측정하는데 누가 측정하냐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S' 좌표계에서 지구상에 정지해 있는 1m짜리 길이 L0를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이 1m를 T0라는 시간에 동시에 측정하게 되면 감마 L 이렇게 측정되고 이 L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길이가 1m에 해당하는 L, 이 길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감마는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감마분의 1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측정한 이 L을 이용해서 이 L0 길이, 이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L0는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에서 측정할 수 없고 이 길이에 해당하는 L 값을 동시에 측정해서 역으로 이 L0를 계산합니다. 이 식을 뒤집어 엎어보면 L은 감마분의 L0가 되고요. 이 식을 다시 나타내보면 L은 L0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제가 동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로렌츠 변환에서 x는 감마 x 프라임 마이너스 v t 프라임, t는 감마 t 프라임 마이너스 v x 프라임 오버 c의 제곱. 이 두 식에서 프라임은 이 프라임은요,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이 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x 프라임은 제가 여기에 플러스로 해야 합니다. 여기 실수했고요. 이 식에서 x 빼기 v t 프라임은 감마 t 마이너스 v x 오버 c의 제곱.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로렌츠 변환이고요. 로렌츠 변환이 처음에는 안 익숙하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이 좌표계를 머릿속에서 두고 기억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여기 x'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p까지 거리 x는 요 길이가 v t 프라임이고 요 길이가 x 프라임이니까 x 프라임 더하기 v t 프라임, 이렇게 여기까지는 갈리언 변환이고요. 여기다가 감마를 붙여주면 로렌츠 변환이 되니까 이 갈릴리언 변환을 머릿속에 두고 이 식을 기억하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식에서 x는 정지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정지된 좌표계에서 1m는 L0이고요. 감마가 있고 x'은 S' 우주선에서 측정한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이 x'이 L이 되고요. 여기 더하기에서 이게 동시에 측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t1 빼기 t2 이게 델타 t 프라임이고요. t1 프라임과 t2 프라임이 t0이면 차이가 0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고요. 한 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 식에서 델타 x는 감마 델타 x 프라임 더하기 v 델타 t 프라임, 이 식을 이렇게 차로 나타냈는데요. v는 상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이 식에서 델타 t 프라임이 0이 되어야 이게 측정값 L이고요. 감마가 이렇게 바로 내려오고요. 이 x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L0 이렇게 되고요. 이 L은 x'에 해당하고요.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지구상에 정지하고 있는 길이 L0는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이 L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L은 감마분의 L0가 되고요. 이 값은 루트 1-v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 L은요, 지구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에 요만큼 곱해주는데요. 이 값은 0보다 크고요. 1-vc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지우고요. 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길이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길이 수칙이라 부르고요. 이 L0는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고, 이 L은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S'에서 측정한 길이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고유 길이만 설명하고 고유 시간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좌표계를 그리는데요. 좌표계 맞습니다. 움직이는 좌표계입니다. 이 좌표계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지된 좌표계를 그립니다. 여기에 X1이 있고요. T1이 있습니다. 여기에 X2가 있고요. T2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좌표계의 원점이 X1 상에 있을 때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X1 프라임은 0입니다. 이때 시간이 T1 프라임이고요. 움직이는 좌표계의 원점이 요점으로 이동했을 때 요점의 좌표계가 X2 프라임입니다. 이 X2 프라임은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 X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0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좌표계의 속도가 V고요. 이동 거리는 V에다가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V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X1 프라임은 0이고요. 움직이는 좌표계의 원점이 이 위치에 있을 때 X2 프라임도 0입니다. 아까 로렌츠 변환에서 X 이퀄 감마 X 프라임 플러스 V T 프라임 이 식과 시간에 대한 식은 T equals 감마 T 프라임 플러스 V X 프라임 오버 C의 제곱 이게 로렌츠 변환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차이식으로 보면 델타 X는 감마 델타 X 프라임 플러스 V 델타 T 프라임 델타 T는 감마 델타 T 프라임 플러스 V 델타 X 프라임 오버 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델타 T 프라임 델타 X 프라임은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과 위치입니다. 이때 델타 X 프라임은요 X2 프라임 빼기 X1 프라임 제로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시간차 델타 T 프라임은 T2 프라임, T1 프라임 이고요. 이게 고유 시간 T0입니다. 이 식에서 델타 T는요 정지한 좌표계에서 델타 T는 T2 빼기 T1이고 이거를 T로 놓고요. 델타 T 자리에 T는 여기 감마가 그대로 오고요. 델타 T 프라임이 T0이고요. 이 식에서 델타 X 프라임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는 감마 T0이고요. 감마는 로렌츠 팩터 1-V 오버 C의 제곱분의 1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추가하고요. 위로 조금 스크롤해서 T는 감마 T0이고 T0는 델타 T 프라임 즉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같은 위치 다른 말로 델타 X 프라임이 0일 때 측정한 시간 간격 이게 그 유명한 고유 시간입니다. 정지한 좌표계에서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개의 시간을 측정하려면 시계 1, 시계 2, 시계가 두 개 필요하고요.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시간차 t1', t2'을 측정할 때는 시계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 시간을 측정할 때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공간의 차 x', 델타 x'이 0일 때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고유 길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고유 길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고유 길이는 정지한 좌표계에서 고유 길이를 측정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고유 시간은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 시간이 proper time과 proper length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산수입니다.